안녕하세요. 배달 장사로 월 9천만 원 매출을 하고 있는 박혜연입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에 배달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매출은 어떠신가요? 저는 다행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는데 배달 시장 자체는 파이가 20%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시기에 영업 제한, 백신 이런 이슈가 있어서 배달이 외식을 대체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요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이가 많이 줄어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금리 상승을 시작으로 유동성이 넘쳐났던 때랑은 다르게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음식 가격, 배달비 이런 부분에서 돈을 쓰지 않으려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배달 장사는 망한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코로나 시기만큼 갑작스러운 호황은 없겠지만 배달 시장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예전에 그 전화번호부 전단지 보고 시켰던 시절에서 플랫폼 앱 형태로 넘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배달 음식점이 트렌드가 자주 바뀌고 온라인의 영역으로 넘어온 만큼 사장님들이 배달 앱, 배달 시장에 대한 빠른 이해도가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들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하나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진이 홀 매장에 비해서 작은 만큼 식자재 비율, 인건비 비율, 판매 관리비 비율, 광고비 비율, 배달 대행료 비율 이런 것들을 매달 정확히 정리하고 그 수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영업 전략을 바꿔 나가야 돼요. 앱 수수료나 인건비, 식자재 이런 거는 더 이상 비싸지만 비싸졌지 싸지지는 않기 때문에 매출 대비해서 코스트 비율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나 샵앤샵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맛은 평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배달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식재료 비율이 제일 중요하죠. 낮은 원가율 대비해서 음식의 양이나 질이 나쁘지 않아야 되고요. 매일 물류가 배송되는지도 중요해요. 매장의 크기가 크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매출이 올라갈수록 가게의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나중에 물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지 직원들한테 또 발주를 위임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율성 부분이에요. 가격을 내가 설정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 식재료 사입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옵션이나 세트 메뉴를 내가 구성할 수 있는지, 다른 브랜드의 샵앤샵도 전략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정확히 따져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본사에서 배달 앱을 관리해주거나 매출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저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데 저는 아직 잘 관리해주는 프랜차이즈를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장사 처음 할 때는 뭔가 본사에서 막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주고 하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본사는 물류 수익을 올리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류를 납품해서 본사의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제가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본사에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배달 앱도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요. 원가도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요. 배달 대행 업체랑도 개인적으로 조율해야 되고요. 본사에 큰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자신을 믿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라고 해놓고 월 3, 4천도 못 파는 곳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사에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공부하고 개선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아예 개인 매장을 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으면 원가의 측면에서 개인 매장의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근데 초보 사장님들은 재료 납품, 초반에 들어가는 기회비용, 로고, 매장 이름 설정, 내 가게 안내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다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장사 초보 사장님이라면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면서 샵앤샵을 본인 개인 매장을 추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자리 잡고 나서는 개인 매장을 메인으로 운영하는 전략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달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 솔직히 배민이 수수료 떼가는 거 보면은 얄밉지만 우리는 배민 없이 장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 플랫폼의 변화를 잘 따라가야 돼요. 최근에 배민, 쿠팡, 요기요가 할인 전쟁을 하고 있죠. 아직 이거 모르는 사장님들은 고객 입장에서 어플을 모두 들어가 보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배민에서도 배민원 할인, 알뜰 배달, 쿠팡에서는 와우 할인, 요기요에서는 추천 광고, 요기 패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광고나 로직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달 플랫폼이 모두 매출 대비 수수료를 떼어가는 고정비가 아닌 수수료 베이스이기 때문에 객단가를 높이려는 노력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2, 3인분 메뉴를 만든다거나 메인 메뉴에 옵션을 추가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앱 인테리어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겠죠. 매출을 높이기 위해 샵앤샵 브랜드를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이거는 약간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세모라고 생각해요. 샵앤샵의 장점은 뭐냐면 고정비는 그대로 있죠. 근데 샵앤샵을 추가한다고 월세, 공과금 이런 걸 더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가하면 추가하는 만큼 마진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김치찌개를 팔고 있는 매장인데 파스타를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파스타, 면, 소스, 들어가는 조미료, 채소 모두의 재료가 또 필요한 거예요. 결국에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될 거고요. 매장에 동선이 꼬이고 저장 공간도 부족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서 인건비를 더 쓰지 않고 같은 동선에서 음식을 뽑아낼 수 있는 메뉴를 선정을 해야 되고, 김치찌개를 한다면 김치찜, 도시락을 한다면 덮밥, 비빔밥류 이렇게 해서 같은 메뉴 안에서 다른 오픈리스트 카테고리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전략적으로 샵앤샵을 추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달 장사를 하시거나 하시려는 사장님들께 이야기를 한다면요? 지금 배달 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픈을 하자마자 바로 수익을 바라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초반 광고비도 있고요. 매출이 올라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시기보다 천천히 내실을 쌓아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배달 장사를 하시는 분도 배달 시장의 파이가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질에 집중을 한다면 배달만으로 충분히 승산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배달을 계속 해오는데 승산이 나지 않고 노력도 했는데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은 시대이니까 과감히 업종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3년 한 5월 정도가 됐으니까 배달 시장이 2023년 중반 정도 됐을 때 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하고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